자, 교과서 60페이지 직권의 구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듯이 과학 내용은 개념을 외우기보다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에 과학이란 내용을 배웠었는데 과학이란 내용을 배우고 나서 이제 개라는 시스템을 배웠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어떤 요소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지구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지구계는 각각의 구성 요소, 예를 들면 지각, 그 다음에 대기, 물, 그 다음에 생명체, 그리고 그 외에 바깥 부분, 그래서 직권, 수권, 외권, 기권, 생물권 이렇게 나눴었고요. 그런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랬죠.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지구계라고 그랬습니다. 지구계를 배우기 전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가장 기본 물질이 원소였고, 원소가 모이면 광물이 되었고,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었고, 그렇죠.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각을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각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지각은 지구의 껍데기 부분인데 지구 내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전에 우리 지구의 내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알아보고 싶을 때는 실제로 우리 몸을 뜯어서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확인하던지, 아니면 공항에 있는 이런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통해서 내부의 물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 내부도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구 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방법은 직접 시추, 구멍을 뚫어서 지구 내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고, 화산 분출물, 화산에서 화산을 만들 때 나오는 물질들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방법은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간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0페이지에 보면 나무젓가락으로 지진의 발생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는데, 지진은 나무젓가락이 부러질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젓가락을 구부릴 때는 힘이 들어가겠죠. 이 힘이 들어가서 나무젓가락이 구부러지다가 어느 일정량 힘의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 나무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러질 때 손이 약간 떨리게 되죠. 그 떨리는 까닭은 나무젓가락이 부러지면서 그 충격이 손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젓가락이 부러질 때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 있는 요 나무젓가락의 부분을 지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힘을 주어지는 게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암석이, 지각이, 나무젓가락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부러지기 때문에 부러지는 것을 지진이라고 보면, 그 충격이 우리 손, 나무젓가락에서 손으로 오는 것처럼 지구의 내부의 모든 방향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를 보는 방법은 예전부터 우리가 지구 내부를 궁금했을 그 초창기 시절부터 알아봤던 방법인데요. 지진파를 분석할 때는 두 가지의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두 가지 파가 P파와 S파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P파는 요렇게 생긴 왼쪽에 있는 요렇게 생긴 파고요. S파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파입니다. 자, 근데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파는 이 파의 진행 방향이 진동 방향과 나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S파는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의 방향이 수직 방향입니다. 가는 방향과 90도인 수직의 방향으로 진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S파는 그냥 S의 발음 그대로 읽자면 스파기 때문에 스파 하면 물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럼 우리 물에 가서 이렇게 놀게 되면 항상 물에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당연히 물결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 물결처럼 이렇게 물결이 치게 되면 S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파와 S파의 파의 형태는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의 방향이 같은 방향인가, 나란한 방향인가, 아니면 수직의 방향인가 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지진파를 구분하는 P파와 S파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자, 다른 이름은 먼저 종파와 횡파라고 불러줍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체육 시간에 보면 종대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종대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 하나, 둘, 셋, 넷 앞에 쓰고 그 뒤로 쓰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선생님은 요 앞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종자는 세로 종자, 따를 종자라고 불러주는데요. 종자로 쓰게 되면 그 선생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쓰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횡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횡대 방향은 이 방향이 됩니다. 잠시만. 자, 보시면 이 방향이 됩니다. 자, 횡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사람이 여기 서 있다라고 가정하면 기준이 되는 방향에 이쪽 방향으로 기준들이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기준이 되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횡파, 가로 횡자를 써서 횡파라고 불러줍니다. 자, 보면 우리가 횡자를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개념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라는 말이 있는데, 자, 횡단보도는 운전자 기준에서 운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횡단보도는 이런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의 가는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가로 횡자를 써서 횡단보도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P파와 S파를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진폭은 우리가 여기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임을 S파보다는 적게 느낍니다. 그럼 S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우리가 서 있으면 위아래로 꿀렁꿀렁이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진폭이 크게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진폭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정도가 크기 때문에 피해도 훨씬 크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동 속도로 비교해보면 P파는 훨씬 더 이동 속도가 빠르고 S파는 느리게 됩니다. 자, 우리 P파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빨리 갈 수 있겠죠. 근데 S파는 길을 지그재그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속도가 느리겠죠. 자,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P파와 S파 중에서 S파는 고체만 통과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실제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지진계라고 하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지진계는 지진파의 도달 시간과 세기를 표시하는 장치를 지진계라고 불러주고, 지진계의 원리는
추의 관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추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자, 그래서 대표적인 관성의 예는,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관성하면 보통 네이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나오겠죠. 관성하면은 버스에서 급출발과 급정거할 때, 예를 들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지하려는 성질이 크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자동차는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쏠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열심히 달리고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정지하게 되면 이동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던 내부의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추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지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지진이라고 하는 건 땅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땅의 밑에 판이 계속 좌우로 흔들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진 기록지에 기록이 되게 되고, 많이 흔들리면 지진 기록지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일자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파를 분석해 보면 지구 내부의 구조와 지구 내부의 물질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간단한 실험과 표입니다. 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가로축은 깊이, 자, 그러니까 지가 가까운 데서부터 지구 내부의 깊은 곳까지, 그 다음에 세로축은 속력이 됩니다. 자, 0km/s 1초에 1km 정도 가는 속력에서 12km/s 1초에 12km 가는 정도의 속도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0km의 깊이니까 지구 내부에서 팔을 쏘면 6000km까지 갑니다. 이 그래프를 딱 보면 P파는 내부까지 갈 수 있다. 자, 하지만 S파는 여기까지밖에 가지 못한다. 자, 이 첫 번째 사실과, 자, 두 번째 사실은 표의 형태가 이 부분, 예를 들면 40km의 깊이 부분과, 자, 이 부분 대략적으로 한 2900km의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 5100km 정도의 부분에서 갑자기 속력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첫 번째 P파는 지구 내부 끝까지 간다. 그 다음에 첫 번째 S파는 2900km까지밖에 가지 못한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세 군데의 속력이 급격히 바뀌는 지점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P파와 S파의 속력이 갑자기 변하는 곳은 어디인가? 자, 대략적으로 봤을 때 40km의 지점과 2900km의 지점, 그리고 5100km의 지점, 세 가지 지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지진파의 속력이 갑자기 변하는 곳을 경계로 지구 내부를 구분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지진파라고 하는 파를 쐈는데 갑자기 속력이 바뀐다. 그러면 지구 내부의 구조가 뭔가 바뀌거나 뭔가 막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경계로 지구 내부를 보면 지구 내부는 몇 개의 층이냐면 4개의 층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그 지구 내부의 구조가 구조를 봤는데, 자, 이게 지구의 내부의 구조라고 보면, 자, 여기에 한 개의 층, 자, 보면 두께를 올리고 검은색으로 보면, 자, 한 개의 층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층이 하나 더 있었고, 자, 3개의 층,
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방은 1개, 2개, 3개, 4개. 자, 즉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갑자기 속력이 바뀌는 구간이 3구간이기 때문에 그 3구간이 갑자기 다른 물질로 바뀌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이렇게 2구간, 2구간, 2구간이 경계이기 때문에 총 층은 4개 층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깊이 2900에서 5100km에서는 S파가 관찰되지 않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자, 이게 되겠죠. 액체 상태일 것으로 추정한다. 자, 보면 그 P파와 S파를 구분하는 개념에서, 자,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다 통과했었는데, 근데 그렇죠. S파는 고체만 통과하기 때문에 S파가 통과하지 못한 이 부분은 고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액체 아니면 기체인데, 물질이 고체에서 갑자기 기체로 바뀌는 것은 물질의 운동 상태에서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 지구 내부 구조를 보면 지구 내부 구조는 4가지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구의 4개의 층은 지각과 멘틀과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사이의 경계층을 부르는 명칭들이 있었는데, 자, 지각과 멘틀의 사이는 모호면, 멘틀과 외핵은 구텐베르크면, 외핵과 내핵은 레만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문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잠깐 보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렇죠. 풀네임으로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불러주고, 외핵이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자, 그렇죠. 외핵에서는 S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